또 다른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 내용도 짚어볼 텐데요. 그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이 영화까지 소환을 했습니다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너무 웃깁니다.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떠났어요.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이 부분은 또 법정에서 가릴 부분은 아닌 거니까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. 저도 저 이병헌 시주연의 달콤한 인생 참 재밌게 봤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오늘은 핵심 내용만 짚어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불리해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는 이제야 알았다. 보신 것처럼 저 영화 대사처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? 이렇게 말해봐요. 라고 묻고 싶다.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도 주장입니다만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? 지금 그 대장동 인물들 중에요. 그 유동규 씨만 제가 볼 때는 그 챙길 재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거의 자기가 지켜야 할 재산도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그 유동규 입장에서는 한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측근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굉장히 그 용감한 사람,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한테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식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사실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걸 보고 놀랐을 거고,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보고 이제 깨닫는 거죠. 유동규 씨는 내가 속았구나.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.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거에 그 속았던 자기 심정을 저 영화의 대사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. 나한테 왜 그랬냐. 제발 말해봐라.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자조적인 거. 내가 참 바보였구나. 내가 왜 속았지?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김만배 씨부터 남욱 변호사. 김만배 씨는 아직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정확히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데 이 비유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원한이 깊구나. 영화 달콤한 인생 아까 앵커도 보셨다고 했지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.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인 이병헌이 김영철을 겨누면서 나한테 왜 그랬어, 저한테 왜 그랬어요라는 건데 그거의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잖아요. 보스의 여자친구를 감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고 아니으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비롯돼서 본인의 배신감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다만 이제 그 영화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은 다 모두가 파멸하거든요. 주인공도 파멸하고 보스도 파멸하고 그런 진실대로 갔으면 좋겠어요.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진술은 아니고 법정에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명할 수 이재명이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소명하느냐가 중요한데 외곽에서 계속 기자들 만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원한이 깊다라고밖에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있었던 얘기도 잠시 정리하고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년 1월 중순쯤에 직접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. 확인 중입니다. 저희도 가능한 시간을. 그러면은 11에서 12일 그 안에 근무 중이신 거는 맞으신 거예요?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검찰 출석 일자 좀 정해지셨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? 네,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. 1월 4일에서 6일 출석한다는 보도 있었었는데요. 어제 말씀하셨습니까? 지금 1월 첫째 주에 출석하시는 거 맞으신 건가요? 우리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 서면조사 아니라 직접 출석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? 본인 수사만 말고 윤 대통령 가족 수사도 관심을 가져달라. 몇 가지 대화들이 좀 오고 왔던 모양이에요. 1월 첫째 주, 중순, 조율 과정인데 어쨌든 핵심은 직접 본인이 나가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?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은 의심스럽고 그렇게 될까? 조금 확답을 못 하겠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변호인단하고 검찰이 협의를 하면은
소환이냐 서면 문제냐 이 문제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. 검찰에서 서면은 안 되겠다, 출석하라. 그럼 출석을 하는데 그럼 출석을 그 공개,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처럼 공개해서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서서 몇 마디 하느냐, 아니면 정경심 씨처럼 그 지하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바로 그냥 검사실로 올라가느냐, 이 문제가 있고,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소환을 요청받은 그 사건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 아닙니까? 그것만 갖고 소환하느냐, 아니면 대장동, 백현동, 쌍방울까지 다 모아서 소환하느냐. 이 문제 따지다 보면은 아마 다음 주, 그 다음 주까지 아마 협의가 안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아니, 나는 나갈 생각이고 나가겠다고 내가 얘기까지 하지 않았느냐. 아, 근데 변호인하고 검찰에서 합의를 못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냐. 이런 식으로 가면서 1월 중순을 넘기고 1월 말로 가고 그런 사태도 뭐 있을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오늘 김만배 씨 관련 얘기와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.